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7월 24일에 실행한 계리직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전자계산기 구조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간단한 내용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진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진수 두 개에 대해서 XOR 연산을 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은 16진수의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XOR는 exclusive OR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exclusive OR라는 것은 배타적인 값이 입력되었을 때만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진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입력되었을 때 경우는 네 가지가 있죠. 자, 0과 0이 입력되었을 때, 0, 1이 입력됐을 때, 1, 0이 입력되고 1, 1이 입력됐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각각에 대해서 같은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는 0, 서로 다른 값이 입력이 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1이 되고 마지막에 1, 1이 입력됐을 때는 0이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진수 우선 1111 0000과 10 10 10 10 자, 이렇게 되었을 때 XOR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값이 입력됐으니까 0. 서로 다른 값일 때만 1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16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자리씩 묶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1, 2, 4, 5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1, 2, 4, 8, 10이 되니까 10은 16진수로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5A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문제를 묻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무선 네트워크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와이파이라든지 LTE라든지 또는 블루투스, NFC 이런 것들이 모두 무선 네트워크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블루투스입니다. 자, 블루투스는 어떤 그 휴대용 기기들을 연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블루투스가 허용되는 거리는 약 10m 정도가 됩니다. 자, 10m 안팎의 어떤 휴대용 기기들, 뭐 예를 들면 스피커, 뭐 헤드셋, 이런 그 노트북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동일한 유형의 기기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기기들을 연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FC 방식이 되겠는데요. NFC 방식은 카드를 살짝 가까운 거리에 되면 우리 보통 카드 결제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또는 버스 타고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NFC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NFC 방식은 거리가 10cm 이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블루투스 방식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버스 카드 같은 거 댈 때 한 번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자,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NFC 방식은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액세스 포인트는 어떤 그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사용하지 않고 바로 카드와 기기만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액세스 포인트 없이 두 장치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4번에 최대 통신 가능 거리를 가까운 것에서 먼 것의 순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은 NFC가 되겠죠.
그 다음이 블루투스. 자, 이거보다 조금 먼 거리가 와이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가장 먼 거리는 LTE가 되겠죠. 자,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순서대로 작은 것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하면 이와 같이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NFC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무선 태그 기술을 사용합니다. RFID라고 하죠. 자,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 거리가 짧습니다. 10cm 이내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운영체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기의 프로세스 P1, P2, P3를 시간 할당량이 2인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으로 스케줄링 할 때 평균 응답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이것을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의 평균 응답 시간, 즉 응답 시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도착 시간부터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실행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평균 응답 시간은 3개의 응답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평균 응답 시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 자리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우선 0초에는 도착한 것은 프로세스 1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1이 정해진 타임 슬라이스인 2초만큼 실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P1이 실행되는 중에 1초에 P2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대기 큐가 필요하겠죠? 대기하고 있는 대기 큐에는 우선 P2가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P1이 2초만큼 실행이 되었고요. 자, 2초만큼 실행된 다음에 P1은 1초만큼의 실행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대기 큐로 P1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P1의 실행이 끝났으니까 P2가 다시 2초만큼 실행이 됩니다. 자, P2가 실행되고, 자, 얘는 4초의 실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초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나기 전에 3초의 지점에서 P3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P3가 대기 큐로 들어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데 P3가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큐에 먼저 도착한 것은 P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1을 실행하는데 P1은 1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1초만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P1의 실행이 끝나면 아까 여기에 P2도 또 대기하겠죠. 2초가 필요하니까. 자, P3가 2초만큼 실행되고, 자, P3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P2가 남은 시간 2초만큼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순서대로 P1, P2, P3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큐에 P1이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1은 종료가 된 것은 5초인데요. 0초에 시작해서 5초에 끝났으니까 응답 시간은 5가 되겠습니다. 자, P2의 경우에는 종료된 지점이 9초가 되겠는데요. 1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P2의 응답 시간은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 P3의 경우에는 P3는 종료된 시간이 7초가 되겠고요. 자, 도착한 시간이 3초입니다.
자, 그럼 7 빼기 3이니까 4초가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응답 시간 3개를 모두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5.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 응답 시간은 1번 5.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C 프로그램이 나오면 항상 메인 함수를 먼저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의 끝에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처리할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printf로 출력을 합니다. 자, 진수의 형태로 a라는 변수의 값이 무엇인지 출력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는 int형으로 120이 저장이 됩니다. 자, b라는 변수도 역시 int형으로 45가 저장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while문이 나왔는데요. while문은 반복문이 되겠죠. 자,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즉 A와 B가 같지 않은 동안 반복을 할 건데요. 지금 우선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while문 안쪽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while문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if문이 들어있죠. 자,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클 때는 A는 A-B를 수행하고, 자,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B는 B-A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A와 B가 같아지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우선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A가 B보다 더 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A-B를 하면 A에 저장하죠. A는 75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75 빼기 45에서 30이 A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같지 않으니까 다시 반복하죠. 자, A가 B보다 큰가?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B는 B-A를 수행하겠습니다. 45에서 30을 빼서 15가 되었고요. 자, 15를 B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두 개가 같지 않아서 다시 반복되죠. 자, A가 B보다 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럴 때 A의 값을 30 빼기 15에서 1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while문을 빠져나가서 다음에 있는 printf문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A의 출력 결과는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이 수행되는 정렬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정렬의 단계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 65, 89, 4, 2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형태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큰 값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89가 정해지고, 다음은 689, 다음에는 5689, 그 다음에 나머지 245689가 정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와 같이 정하기 위해서 잘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2라는 값과 9라는 값이 있는데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와 4의 자리를 바꾸어서 제일 오른쪽 끝에 큰 값을 정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8과 4를 교환하는 것이죠. 자, 8과 4를 교환해서 8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와 6을 교환하죠. 2와 6을 교환해서 6을 지정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4와 5를 교환해서 자, 5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사는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교환하면서 자, 오른쪽 끝에 큰 값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는 선택 정렬의 변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 정렬에 역선택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역셀렉션이죠. 그러니까 맨 앞부터 값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맨 뒤에 큰 값부터 정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렬의 알고리즘은 선택 정렬이 되겠고요. 자, 선택 정렬은 자료를 2개씩 비교해서 자, 위치가 바뀐 경우에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이 되겠습니다. 자,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4번 이름, 입사 연도, 부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 대한 SQL 문 중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select문, from,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이 나오죠. 직원 테이블에서 count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부서가 같은 사람끼리 묶어서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반드시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룹문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룹 다음에 반드시 by가 있어야 되죠. 그룹 by 부서 이렇게 해야 부서가 같은 사람끼리 그룹을 묶어서 개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by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보시면 자, 요거는 모든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모든 속성을 출력할 것이고요. 직원 테이블에서 자, where라는 조건문이 나왔습니다. 조건문이 뭐냐면 입사 연도가 널인 값에 해당되는 그 레코드의 모든 속성들을 출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없겠죠. where 다음에 조건문도 잘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3번째 보시면 select 이름 입사 연도, 이름과 입사 연도를 출력할 겁니다. 직원 테이블에서 조건문 역시 조건문인데요. where 이름은 최 %라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뒤의 값과 완전히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럴 때는 등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안에 like가 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도 조건문인데요. 자, 이름과 부서를 출력을 할 건데 where 조건문은 입사 연도가 2014 또는 2015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 자리에는 역시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문법적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갖는 하드디스크의 최대 저장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드디스크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실린더, 그 다음에 트랙, 섹터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하드디스크는 한 장을 하드디스크의 하나의 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동심원인 트랙과 그 다음 요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한 조각을 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섹터에 지금 512바이트, 512글자가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한 트랙에는 256개의 섹터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요거 2개를 곱하면 전체 섹터의 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실린더라고 하면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개 있을 때 같은 트랙들의 집합을 실린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면수는 이제 면의 개수가 되겠죠. 앞면, 뒷면 이런 개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큰 범위부터 볼까요? 자, 면의 개수와 실린더의 개수를 곱하면 트랙의 개수를 알 수 있고요. 자, 거기에 트랙당 섹터의 개수를 곱해서 한 섹터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곱해 주시면 즉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곱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하실 것은 숫자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 이럴 때는
2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2의 거듭 제곱 몇 개의 값 정도는 뭐 2의 2승부터 한 2의 10승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2의 10승이 1024가 되겠죠. 1024입니다. 2의 10승이. 자, 그럼 지금 510이라고 된 것은 이것의 반이죠. 즉 2의 9승이 5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2는 2의 9승이 되겠고요. 자, 256은 또 그것의 절반이죠. 2의 8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768이라는 것은 자, 1024에 32를 곱한 것이죠. 32라는 것은 2의 5승을 의미합니다. 2의 5승. 그래서 32,768은 2의 15승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4라는 것은 2의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듭 제곱의 곱셈의 경우에는 지수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고요. 9 더하기 8 더하기 15 더하기 1을 계산하면 34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2의 34승의 경우에는 자, 2의 4승과 2의 30승을 곱했다고 봐주시면 34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용량의 단위도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 2의 10승부터가 바로 킬로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20승이 메가바이트. 그 다음 2의 30승이 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2의 30승이 바로 기가바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도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렇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의 30승이 기가바이트이니까 자, 2의 4승은 16이 되겠고요. 16기가바이트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저장 용량은 2번 16기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직원 테이블에서 키와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에 관한 내용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단 4번과 주민등록번호는 각각 유일한 값을 갖고 부서번호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하는 속성이며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4번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키 중에서 후보키라는 것이 있었죠. 자, 후보키는 최소성과 함께 유일성을 가지는 키값을 후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후보키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서번호는 부서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키를 외래키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은 자, 이 나이와 나이가 같은 동명이인이니까 이름이 되겠죠. 자, 요것은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번호는 외래키이다. 자, 부서번호 외래키가 맞습니다. 4번은 기본키가 될 수 있다. 자, 4번과 주민등록번호 둘 중에 하나 기본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과 나이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름과 나이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후보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가 될 수 있다. 대체키라는 것은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한 나머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4번을 기본키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럼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는 대체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